원스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물고기가 죽으면 상실감이 상당히 크시죠? 물고기고 뭐고 어항이고 뭐고 다 키우고 싫어 하는 물태기가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물고기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원스파의 생각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고기가 죽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생존에 꼭 필요한 게 먹이인 동시에 물고기를 죽이는 것도 먹이입니다. 애어들이 먹이 먹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죠? 너무 잘 먹잖아요. 막 먹이 주면은 먹이 다 먹었다고 또 막 꼬리 흔들면서 주인한테 달려오잖아요. 대부분의 어류들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껐득하면은 거식걸리는 양서류나 파충류랑 다르죠. 그러다 보니 초보들이 범하시는 오류가 바로 먹이의 과급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들과 야생에 있는 물고기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생에 있는 물고기들은 먹을거리가 많을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같은 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야생에 있는 물고기에 비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애완 물고기가 상대적으로 크기도 비대하고 빨리 성장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가 평균 이상으로 먹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완 물고기들은 필요 이상의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물고기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물고기는 생각보다 적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자, 그럼 밥을 많이 주면 뭐가 문제냐? 많이 먹고 빨리 성장하고 튼튼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먹이를 주는 기쁨도 더 많이 누리고요. 먹이급여는 제한된 수조 공간의 수질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자, 어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고기 수, 웬만한 수 잘 변하지 않죠? 바닥재 변하지 않죠? 물 양도 변하지 않고 물의 성질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고단백 고지방의 열대 먹이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수조에는 작은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이걸 여과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이 여과 사이클이 수조 내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지속 정화하고 있습니다. 어항마다 조금씩 그 여과력이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항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 제가 제작할 여과 사이클 환습편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먹이를 적게 준다고 물고기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만큼 줘야 되냐, 제가 기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주세요. 물고기가 점프사, 곧 자살을 했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저도 물생활 초기에 물고기가 점프사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 다 제가 뚜껑을 제작해서 올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제 어떤 어항도 뚜껑을 설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점프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놀라서입니다. 물고기들이 대체로 겁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겁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라스보라 같은 애들, 그리고 테트라류, 이런 애들이 유독 겁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몸을 좀 숨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약간 위협을 느낄 때 문을 쾅 닫거나 아니면 불을 켰다가 끄거나 사람이 확 지나가거나 놀라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고 싶은데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수면 위로 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물을 잘 보이기 위해서 탱크항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생에서 작은 열대어들은 굉장히 약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면서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본능적인 욕구이거든요. 두 번째로 물고기가 점프한 이유는 수질입니다.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물에서 물고기들은 종종 수면 위로 점프를 합니다. 아주 잘 잡혀서 물고기가 아주 편안한 물에서는 물고기는 수면 밖으로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은 별 이유 없이 튀어오르기도 하지만 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놀람, 이런 이유들이 아니면 물고기들은 웬만하면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물고기 너무 예쁘잖아요. 물고기가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고 인공수초를 넣었다가, 또 누가 인공수초 넣으면은 꼬리 지느러미 상한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수초를 넣었다가 피규어를 넣었다가 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겁이 많고 예민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집에 봉달에서 데려올 때는 물고기는 사실 좁고 어두운 곳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수질에 퐁당 들어간 거의 혼비백산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그 수질과 그 환경에 조용하고 어두운 상태로 적응이 되고 난 뒤에 레이아웃을 바꿔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수초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스트레스와 놀람으로 인해서 쇼크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낮아져서 질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무균 어항이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과 마찬가지로 균은 모든 기체, 수중, 표면에 존재합니다. 박테리아제를 따로 투여하지 않고 그냥 맹물로 여과기를 돌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존에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고기가 그 물에 어떻게 적응하고 스스로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물고기의 면역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특히 수질과 온도의 변화이죠. 온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온도만 때문에 하지 않고 투여해주면 물고기가 기절을 할 정도로 큰 쇼크를 받습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물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물에 이것도 첨가하고 저것도 첨가하고 이 박테리아도 넣었다가 저 회사 박테리아도 넣었다가 일주일에 5번 환수했다가 2번 환수했다가 10% 했다가 50% 했다가 이러한 수존의 지속적인 변화에 물고기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떨어진 면역력에 질병에 걸리게 되고 폐사를 하게 되죠. 참고로 저는 물맛댐 할 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처음 물맛댐 할 때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줍니다. 우리한테는 이물이나 저물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물고기는 수질의 작은 변화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합사는 물고기를 함께 사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합사가 물고기를 죽입니다. 먼저 합사할 수 없는 어종끼리 합사인데요. 시클리드나 베타같이 타 어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가지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런 물고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섣부르게 합사하는 것은 끔찍한 광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을 한 어항에 같이 기르기 전에 반드시 합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서로 다른 어항물의 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마트에 갔는데 너무 예쁜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제 어항에다가 합사를 시켰어요. 거기는 물도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데려온 한 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물고기가 다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항 속의 물은 아무리 같은 집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한번 세팅한 물은 웬만해서는 다른 수조의 물이나 생물을 첨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어항의 물고기들은 그 물에 적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안에 있는 병원균에 대해서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온 물을 첨가하면 첨가된 물속에 있는 다수의 병원균에 갑자기 노출이 되고 결국엔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항을 한번 세팅하시면 웬만해서는 다른 수조의 물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물고기들이 죽는 이유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이 5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요. 물고기들은 사람하고 호흡기관, 소화기관 등 완전히 다른 생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상식으로 생각해서 물고기가 외롭겠지? 배고프겠지? 그런 사람의 상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해주다 보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물고기가 괴로워합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물 생활에 대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랑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통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오늘 보내세요.